변칙적인 기법이 아닙니다. 딱 정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정석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포인트 맞춰볼 만한 이슈, 사안 어떤 것들 보시나요? 4개 정도 정리했는데요.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SK 하이닉스로 HBM 주문이 밀려든다. 그래서 해외 생산도 적극 검토. 이런 좀 이슈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자동차하고 이제 배터리 업계 미국 무역법 301조 시행 앞두고 예의주시. 이것 때문에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좀 있다. 내년도 1월 초부터 시행이 되죠.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미국 임상종양 학회 앞두고 임상 초록 결과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수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있어서 주가들이 반응을 좀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 및 전력망 이 병목으로 AI 역대 호황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지금 지난주였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 퀄테스트에서 탈락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소 또 이에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사실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많은 분들 기대를 했는데 그렇다고 많이 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이 뉴스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SK 하이닉스 해외 생산도 적극 검토한다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밖에 사안들도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10개도 넘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10개도 넘는 이슈들이 막 쏟아졌던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이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엔비디아 이 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요것 때문에 3% 급락이 나와서 75,900원, 76,000선 정도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상황인데 주가가 좀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좀 잠깐 쉬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리고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서는 매물들이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 많이 쏟아졌고 반면에 이 SK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선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시장 전체 대비. 그래서 반도체 관련되어서는 지난주 금요일 그 이슈에 일단 반응한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요거를, 반도체에다가 숟가락을 하나 얹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숟가락을 하나 얹었으면 좋겠냐면, 현대자동차하고 기아, 이 숟가락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5월 22일 날 신고가를 갔어요. 하나, 둘, 셋. 그죠? 5월 22일이면은 금요일이 아니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대규모 거래량을 실으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요거는 뭐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추가 이 발표도 8월 달에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좀 부각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어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아가 이어받아야 돼요. 형님 신고가 가셨으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아가 따라가주는 흐름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전고점을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잠깐 멈칫거렸죠. 눈치를 본 거지. 현대자동차가 신고가를 가서 기아가 따라가면서 그리고 같이 이 저PBR 관련된 주식으로 시장에서 이 시장을 장악했던 이 유동성을 끌고 왔었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주사들이거든요. 금융지주사들. 대부분 이제 KB금융이나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또는 이제 하나금융지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융주가 자동차 섹터 현대차한테 먼저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나 신고가 갔으니까 이제 너 따라와야지. 그래서 현대차까지는 말을 잘 들었는데 기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자동차들을 보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그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형님 빼고서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주식들은 시장의 눈치를 보다가 함께 이제 좀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신고가를 이어받아야 되는 시점에 나 현대차 신고가 갔으니까 기아 너 따라와야지. 그러니까 기아가 애매한 상태에서 정작 신고가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4대 산업이 아닌 섹터 쪽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신고가 가니까 어떤 주식이 나왔냐면 불속 CJ ENM 우리 신고가 CJ CNM
그러면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게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270대에서 2780대까지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면서 왔었고, 여기에 이제 바이오 그 일부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참여를 못했고, 그리고 낙폭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버림을 받았었는데, 요번에 흐름을 보면은 신고가를 가야 되는 게 4대 산업 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CJ, ENN 같은 주식이 갑자기 나오고, 그 다음에 SM, 낙폭주 가운데서, 이게 반등이 나왔던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하고 목요일란 말이에요. 금요일, 목요일에, 이 목요일이잖아요. 현대차 그 다음날 이 주식은 오히려 직전 고점을 넘어섰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금요일날 전고점을 살짝 넘어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폭삭 망가지고 있는 구간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 현대차를 이어받아야 되는 이 바톤 터치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선수가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땜빵 선수가 나와가지고 불쑥 시장의 분위기를 분산시키고 있지 않나. 이게 현재 시장에서 보는 포인트 같고요. 이거는 바이오 쪽에서도 이런 흐름인데, 여태까지 이제 신약에 대한 이 기대치가 가장 높았었던 게 HLB인데, HLB가 그 5월 16일 그 장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FDA로부터 허가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요 부분 때문에 하한가를 가면서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 HLB가 장악했었던 이 신약에 대한 이 플랫폼이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이런 업체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견조해지고 있는 게 에스팜이나 삼천당제 같은 이런 시밀러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뭘 바꾸고 있는 거냐면 기존에 있었던 1등주들이 다른 1등주들로 좀 바뀌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근데 이게 4대 산업 외적인 요소에서 계속 나오고 있더라. 전력 관련된 주식들도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아주 신났어요.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효선중공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 밑에 있는 좀 중성주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배터리를 전저점을 깨버리고 있는 구간에 바이오 같은 데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도주를 버리고 새로운 플랫폼 관련된 쪽으로 좀 교체하려고 하는 작업과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양대 축의 부품주들의 이런 형태가 어느 쪽 하고 있냐면은 뭐 언택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게임주들 있지 않습니까? 크래프톤. 그죠? 이런 주식들.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이런 애들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가는 거죠. 4대 산업 외적인 주식들. 그죠?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국 소비주 쪽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뭐가 나오고 있어요? 한중, 이 정상회담 관련돼가지고, 이 협력 강화, 공급망 강화 관련되어서, 그동안 한 수년간 힘들었던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호전적인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도 잘 보면은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는 하늘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따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톡 때려가지고 툭 떨어뜨리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갈등이 멈칫거리면서 분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갈지 몰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요. 이게 현재 시장이 지난주부터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게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좀 흐름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좀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응 전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바로 앵커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략 바로 이어서 알려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730.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기억해요. 2730을 기억합니다. 2730. 2730 저기서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을 발생을 시키면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면은 이건 상방 공격이에요. 아시겠죠? 장대 양봉이 한 번 나오면 안 되고 연속으로 나와야 돼. 그럼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괴롭히겠군. 시장은 괴롭히겠군. 어떻게 하면서? 분산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분산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장이 유동성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괴롭히겠군.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난 언제든지 공격 준비를 할 거야. 언제? 2730에 삼성전자가 장대 항목 두 번 연속 뽑으면은. 이해되죠? 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케이, 괴롭히겠다 이거지? 그럼 난 천천히 대응을 하겠어. 그리고 매매에 병행하겠어. 두 가지 대응이 있는 거야.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방법. 첫 번째 대응,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매매를 병행하는 방법. 심플하죠? 자, 그러면 매매는 어느 쪽에서 나와야 분산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낙폭주 가운데서 전고점 돌파된 애들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하고 기아가 고점에서 멈들어요. 그럼 부품주 가지고 매매하는 거예요. 쉽죠? 네, 부품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는 HLB에 지금 모든 시선이 쏠려 있잖아요.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알테오젠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전고점 돌파하면 리가킹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알테오젠이 작업을 퍼뜨리지 않아? 아, 그러면 시동이 늦게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삼천당제약 시밀러죠? 삼성장대약과 셀트론이 장대가 나오면 시밀러로 가겠구나. 1등을 뽑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바이오 쪽에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삼성전자는 8만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8만원 밑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면 어떻게 할까? 더 사야 돼요. 근데 천천히 사야 돼요. 얼마를 놓고? 77,200원 회복하기 전까지는 천천히 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요 밑에 사면 돈 되겠구나. 뭘 섞어서? 소부장을 섞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대응 전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낙폭주 가운데서는 NC소프트하고 펄어비스하고 크래프톤이 장대 양봉이 나와야만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중국 소비재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모레 퍼시픽이 무너지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아모레 퍼시픽 가는 한 계속 이쪽을 순환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섹터별로 또 어떤 종목을 나침반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지 콕콕 집어서 알려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지금까지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